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아, 오늘은 눈보라가 내리치고요. 낮에는 비, 그리고 이제 밤에는 눈보라가 치네요. 오늘 하루 종일 좀 추웠습니다. 이런 날 지금 특강을 갔다 왔는데요. HR리 담당자들을 원래 미팅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인사관리협회에서 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강사로 이제 초빙 받아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오늘 다뤘던 주제는 뭐 1시간 반짜리 특강이었는데요. 큰 제목은 온보딩 프로그램 기획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 동향과 그 다음에 신규 입사자들을 이제 유지하는 리텐션 방안에 대한 부분을 1시간 반 동안 좀 다뤘습니다. 사실 핫한 이슈죠. 그러니까 매년 신규 입사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 신입이든 경력이든. 근데 특히 신입 같은 경우는 1년 내 퇴사율이 높단 말이에요. 한 30%대가 그만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문교육 마치고 그만두는 비율도 20%대 된대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렵사리 우수 자원을 뽑았는데 특히 IT 쪽에는 사람 뽑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 입장에 큰 난처한 거죠. 근데 그동안의 어떤 기회손실 비용, 또 사람을 또 추가로 뽑아야 될 경우 또 비용이 들죠. 더 중요한 건 우수자라고 뽑았는데 그들이 그만둔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을 퇴사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고성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성과로 성장을 해야 되고 그들이 우리 회사 오래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잡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건지 그런 리테이션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무척 많이 합니다. 그것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했던 내용의 핵심인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공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림 교육장 이름은 이제 HR 레듀센터에서 제 공개 교육이 하루짜리 과정으로 이게 지금 개설되어 있어요. 오늘 3월 5일 날 올해 교육과정에 지금 개설되고요. 뭐 정기적으로 뭐 매월은 아니지만은 많이 개설을 됩니다. 그래서 하루 과정으로 이제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보딩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전반에 대한 것을 다루는 교육입니다. 오늘 특강했던 거는 그 중에 아주 키 되는 것만 지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또 특히 여러분에게 지금 동영상 소개해드린 거는 아주 엑기스 되는 것만 1시간 반짜리를 딱 압축해서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온보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큰데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사람을 우수자원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한 이유. 근데 이 부분이 과연 HRT 담당자 입장의 일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사실은 뜨거운 감자죠. 그죠?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HR 담당자와 HR과 HRD가 분리가 안 될 경우, 한 사람이 뭐 여러 업무 할 경우는 굳이 구별할 수 없지만 크게 보면은 인사 쪽의 일인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신규 입사자들을 잘 확보하고 오래 다니게 만들 거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신입사원 교육이라는 관점도 사실 작은 협의의 신입사원 그러면은 인문교육만 생각할 거고, 광의의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은 인문교육, 그다음에 밸류체인 교육, 현장 채용 교육, 그다음에 OJT 끝나고 나서 직원의 n분의 1로서 만 1년 될 때까지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IDP,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 그 제도 선상에서 1년 마무리될 때까지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1년차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떤 교육을 시킬 건지, 이 1년여 동안에 관련되는 교육이 사실은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입사원 교육 그러면은 왠지 인문교육, 뭐 며칠짜리부터 몇 주짜리까지, 또는 길게 보면 OJT까지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리텐션 부분도 단순하게 신규 입사자만을 확보하기 위한 리텐션에 대한 초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회사 내 고성과자가 다른 회사 가지 않고 우리 회사 남게 만드는 것, 이와 같은 리테이션도 광의로 보면은 HR 담당자에 관련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해서 계속 고성과를 발휘하고 회사가 성장되려면 직원의 채용 전부터 채용 후, 그 다음에 교육, 부서 배치 후, OJT 끝나고 나서 이제 직원의 n분의 1로서 그 다음에 연차가 가면서 주요 시점되는, 과거에 보면 이제 승격자 교육이 있죠. 승격 시점. 그러다 이제 임금 피크,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성장도 하겠죠. 뭐 파트장, 그룹장, 뭐 팀장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임금 피크 들어가고 그 다음에 퇴직을 앞둬서 퇴직 지원의 시점이 되고, 어찌 보면 생애 설계 관점에서 사람을 뽑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관점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생애 설계 관점 중에서도 직원들에게 어떤 경험을 시킬 거냐. 그래서 직원 경험이 강조됐고, 그 직원 경험 중에 채용 시점, 입사 시점의 교육, 부서 배치 후 OJT 교육, OJT 끝나고 IDP 관점에서의 교육, 그 다음에 승격자 교육, 주요 그 이정표별, 연차에 따라서는 이제 과거로 치면 승격자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요 연차별로 어떤 교육 경험을 시킬 건지. 그래서 지금은 직원 경험 못지않게 또 학습 경험, learning experience, LX가 또 강조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신입사원 교육과 리테이션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렵사리 뽑은 장차 또는 지금 고성과자인 사람들이 나가는 걸 막기 위함이다. 그러려면은 채용하는 과정, 채용 후 교육기간, 그 다음에 부서 배치 후 OJT 끝나고 나서 그 이후 시점 등 고성과자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성과를 내는 사람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떤 교육 경험을 시킬 거냐, 광의로는 직원 경험, 협의로는 어떤 교육 경험을 시킬 거냐, 이런 관점이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를 하나씩 더 살펴볼게요. 자료에 따르면은 온보딩 프로그램이 잘 작동이 되면 직원 유지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신규 입사자가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띄엄띄엄 들어온단 말이에요. 때로는 1명, 때로는 또 뭐 5명 전후, 때로는 좀 많이. 일정한 숫자 이상으로 들어온다면은 온보딩 프로그램 관점에서 입문교육, 현장 채용, OJT 이와 같은 부분에 큰 운영의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입사 시점부터 탁탁탁 할 수 있는데 문제 띄엄띄엄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보딩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것이 이제 좀 어긋나는 거예요. 일단 근무시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근무시켜다가 어느 정도 신규 입사자가 모였을 때 입문교육을 한다. 과연 이게 효과적인 온보딩이냐? 그러면 한 명 한 명씩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래 입문교육은, 현장 체험은, OJT는 어찌 보면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원칙으로 한 명이 와도 교육을 시킨다, 현장 체험한다, OJT 한다, OJT 끝나고 IDP 한다, 그리고 1년 차 때 어떤 교육을 한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 명이 오든 2명이 오든 3명이 오든 또는 그 이상이 오든 온보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작동이 되면 직원 유지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온보딩 경험을 한 사람들은 회사에 헌신적이라는 거죠. 직무에도 만족해, 회사의 성장에도 도움돼. 그리고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신적인 거죠. 안 나가는 거죠. 그게 무려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18배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에게 보면 이슈로 드리는 건데, 신규 입사자를 뽑으면 신입으로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한 사람의 그 현업 부서의 담당자로서 n분의 1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한 28주, 약 6개월 정도가 되는 거죠. 1년이 52주니까. 그래서 6개월 정도를 한정을 짓는다. 즉 6개월 동안에 온보딩을 제대로 한다면 6개월 지나면부터 이제 온전한 한 사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온보딩 프로그램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한 반년 동안 집중적으로 온보딩 프로그램을 작동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그 부서의 n분의 1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목표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보딩이 잘 되면 될수록 이와 같이 소요되는 시간은 조금 더 줄어들겠죠. 통상적으로 OJT 교육, 입사 후 약 3개월 동안의 OJT 기간, 수습기간을 보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어찌 보면은 수습기간 끝나고 나서부터는 n분의 1로서의 역할을 발휘하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그게 온보딩인 거죠. 문제는 그와 같은 시나리오가 있고 실제 실행을 했느냐, 이게 이제 회사마다 각양각색이라는 거죠. 같은 회사라도 언제는 했고 누구한테는 했고 누구한테는 또 안 하고, 이런 중구난방이 된다는 거죠. 그런 입장이라면 온보딩 관점에서는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거고, 당연히 회사에 대한 만족도나 성과 측면에서는 안 좋겠죠. 그런 면에서 온보딩은 중요하다. 근데 무한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목을 제대로 해내는 기간을 설정하고 그때 그 기능이 발휘되도록, 역할이 발휘되도록 집중을 하자. 그때 소요되는 그 프로그램을 온보딩 프로그램이라고 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직의 구성까지 하니까 한 사람의 일로서 역할을 하니, 역할을 수행하니까 당연히 그 부서의 퍼포먼스에도 향상되는 거고, 부서의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상위 조직, 결국은 회사의 경영 목표 달성에 도움되는 거죠.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되는 거예요. 또한 그 과정에 있어서 학습하고 실행하고 하는 과정 속에 성장이 또 이루어져요. 신규 입사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맡은 일이 있는데, 분명하게 내가 혼자서 수행할 일이 있는데 그걸 내가 혼자 할 수 없어. 근데 혼자 할 수 있게 됐네?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담당한 업무를 알고 할 줄 알게 됐어.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발휘 안 하고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어. 그런 회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6개월 지나도 3개월 지나도 6개월 지나도 그 이상 지나도 나는 학습한 게 없고 배우는 게 없고 수행한 게 없고 성과물도 낮아. 어느 직원이 스스로 만족해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해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온보딩은. 그 당연히 직원도 만족스러워 하는 거죠. 결국 이 과정에 있어서 좋은 경험을 하는 그 신규 입사자와 그렇지 않은 신규 입사자 간에 당연히 간극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보딩 프로그램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신규 입사자에 대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온보딩 프로그램이 잘 작동이 되면 내가 해야 될 이거네, 필요한 걸 내가 배웠네, 결과물이 나오네, 다시 일에 대해 만족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또 성과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온보딩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은 나는 뭐지? 왜 안 그렇게 해주지? 관심 없네? 어느 누가 만족해 하겠습니까? 나갈 날만 기다리겠지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온보딩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했을 때의 결과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끔찍하죠. 문제, 온보딩 프로그램을 준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줄 거냐가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게 회사마다 그리고 신규 입사자의 인원수에 따라서 각양각색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온보딩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성을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6개월 동안의 신입사원이 그만두는 이직률이 16%입니다. 한국에 서브해보면은 1년이 지났을 때 36%가 된대요. 퇴사율이. 그거를 염두에 둔다면 대기업 같은 경우 신입사원 교육, 입문교육 끝나고 나면은 그만두는 비율이 한 20%대 된답니다. 그래서 16%면은 우리나라도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온보딩 프로그램은 신입사원의 이직률을 낮추는 데는 분명히 도움을 준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필수다. 근데 실행 관점 보니까 몇 명일 때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입문교육, 그 다음에
현장 채용, OJT 끝나고 IDP를 활용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원에게 적용되어지는 IDP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그 다음에 1년차 마무리. 물론 광의를 보면은 채용 시점도 사실은 매우 중요해요. 채용되어지는 과정, 합격 통보, 그 다음에 출근 첫날 전까지 어떤 경험을 시킬 건지. 물론 이거는 교육, 학습 경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 경험 관점에서 채용 과정과 첫 출근하는 날 그 전까지 이거는 사실은 교육 관점보다는 채용 관점에서 필요한 거겠죠. 근데 대부분의 첫 출근 날은 교육 1일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날부터 만 1년 될 때까지는 HRD 담당자가 깊숙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온보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온보딩 프로그램에 대한 그 강의에, 그러니까 입문교육, 현장 체험, OJT, 그 다음에 그 OJT 끝나고 나서 만 1년 때까지 모든 직원들이 적용되어지는 그 IDP, 그리고 1년차 마무리 교육, 그러니까 1년차 마무리되는 시점이 어떤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왜 하느냐? 목적은 명확해요. 그죠? 일단 드러난 거는 신규 입사자에 대한, 특히 신입사원들의 경력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뽑았는데 나가는 거 좋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직률을 낮출 거냐,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온보딩 프로그램 점수를 놓고 봤을 때 이 효과, 이 프로그램의 효과, 그 효과에 대한 측정 방법, 이런 게 있어요. 1년 동안 투자할 거냐,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을 발휘하는데 특정한 직무 수행의 담당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그 수행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큼 걸리느냐. 아까 제가 그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28주, 한 6개월 정도 뒤부터는,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온보딩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고, 그 결과로서 7개월 차부터는 혼자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에요. 3개월 걸릴 거냐, 6개월 걸릴 거냐. 이게 온보딩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그 효과에 대한 측정 방법, 지표가 돼야 된다. 9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비용 부분. 무한정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똑같은 성과를 내는데, 온보딩 프로그램의 효과를 얻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줄어들면 좋죠. 물론 총액도 의미 있지만 또 인당 비용도 있는 거고요. 인원수가 적으면 당연히 총액으로 가는 게 지금 타당하고요. 인원이 많으면은 인당 비용 개념으로 환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회사마다 다른데 통상적으로 대졸 신입사원들 입문교육을 할 때 100만 단위가 넘어가요. 물론 2주 정도를 한다고 봤을 때, 뭐 그룹의 연손에서 한다 그러면 조금 높아지겠죠. 그래서 신입사원들 입문교육에는 그래도 인당 비용을 100만 원이라는 부분으로 예산을 잡고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한 명이어도 100만 원. 물론 그 이상이 들 가능성이 높지요. 20명이 들어와도 한 100만 원대 인당. 그렇게 예산 잡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비용이 효과성은 유지하되 비용은 작게, 또는 비용이 같더라도 효과성은 높게, 이와 같은 관점의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거는 신입사원 이직률 낮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명이 들어왔어. 그럼 똑같이 들어왔어요. 만 1년 되는 시점에 이직률 볼 거냐? 아니면 특정한 시점, 주로 많이 나가는 그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뭐 회사에 따라서는 9개월 차 때 많이 나간다. 그럼 9개월 차 때의 이직률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리텐션 프로그램은 그와 같은 피크가 되는 이직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영향이, 또는 그게 현상이 나타나는 달 그 전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만 1년 되는 시점에 이직률만 보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9개월 아니면 통상적인 1년 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앞에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뭐 특정한 시점인데, 임계값 부분은 아까 거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강조되는 그
기간이 있는 거죠. 어떤 회사는 입사 3개월 내에 와랑창 나가요. 어떤 회사는 뭐 6개월 차에. 그러면 3개월에 나간 회사는 신입사원들 유지 임계치는 3개월 되는 시점 전에 온보딩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서 그걸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값은 점점 뒤로 늦춰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3개월 차에 많이 발생이 됐다. 3개월 차부터. 그럼 그 값이 뒤에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것. 이것도 효과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 거는 뭐 특정한 기간 만 1년 됐을 때에 100명 뽑았는데 몇 명 나갔느냐. 이와 같은 이직률. 이거는 어느 월차 뽑았을 때 몇 개월 차부터 퇴직이 발생하느냐. 의미 있는 숫자가 그 수치를 뒤로 빼게 만들자. 3개월 때 많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6개월 뒤에 또는 9개월 뒤에 나가게 하자. 이와 같은 부분이 효과가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측정 지표가 된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온보딩 프로그램 거기에 있는 뭐 크게 보면은 채용 시점, 그다음에 출근 첫날부터 부서 배치되기 전까지, 그다음에 부서 배치 OJT 기간, OJT 기간 끝나고 나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n분의 1로서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특히 신입사원만이 특화된 교육, 그것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1년차 마무리되는 시점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이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의 하나로서 이것만 타당해요. 그런데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은 온보딩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온보딩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교육들, 입문, 현장 체험, OJT 각각의 교육 만족도로만 다 대체하는 건 아닌지,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신입사원이 많이 뽑았어요. 각양각색의 부서에 이제 배치가 돼서 진행될 거 아닙니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년 지나니까 또는 입사하고 나서 어느 부서는 회사가 신입사원이 그만두네? 어디는 한 명도 안 나가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여기 변수는 신입사원도 변수 요인이지만 혹시 관리자 입장에서 문제는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정한 부서에 매년 신입사원이 갔는데 그 신입사원에 대한 유지율이 일정 수치가 나오면 뭐 상관없어요. 근데 퇴사율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유지가 되네? 그럼 이거는 신입사원만의 문제인가?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검증할 수 있는 게 이런 데이터죠.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나오는 거죠. 진짜 교육만의 문제인가? 교육 이수율. 1년이라는 시간 놓고 본다면 신입사원 입장에 봐서 이수해야 될 교육들이 많아요. 물론 본사 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입문교육, 현장체험, OJT, 그 다음에 IDP는 현실적으로 현업부서의 목이란 말이에요. IDP 보통 1년이라는 기간 내에 뭐 7, 8가지의 교육적 활동에 참여를 부서장과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7개 중에 제대로 갔다 왔는지, 이것도 의미 있는 거죠. 왜? 그와 같은 교육이 직무 수행에 도움되는 교육이라면 그런 교육을 받고 안 받고는 온보딩 관점에서 상당히 영향 미치죠. 그래서 교육 이수율도 중요하다. 입문교육 이수율이 낮을 수가 없죠. 오면 반드시 하는 건데. 현장 체험도 마찬가지. OJT가 이제 나오는 거죠. 회사에서 정한 가이드에 따라서 OJT 교육이 기간이 설정되고 그 기간에 학습해야 될 과제가 나오고 그 과제에 따라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OJT 같은 경우는 교육주관 부서가 아니라 본사 차원이 아니라 현업 부서 차원이에요. 그때 교육 이수율은 지금 팀마다 부서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내야 현업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신입사원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그러니까 교육주관 부서에서 운영하는 교육은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교육 담당자의 관찰, 이것도 필요한 거고요. 현장 체험 갔으면 현장 체험 갔을 때 그 부서에서 신입사원을 맞이해서 신입사원에 대한 현장 체험을 주도해주는 그 부서의 관점, 그리고 동료, 상사, 이들에 대한 피드백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동료간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부서 내에 함께 일하는 동료, 리더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관점도 평가에 도움되죠. 그래서 그들이 평가한 값이 기대한 바람직한 모습이 뭐 예를 들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러면 5점 만점에 몇 점이란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 피드백을 받아보면 과연 몇 점인지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그룹 인터뷰. 실제 만나보자. 옴부드 프로그램이 과연 좋았는지. 이거는 신입사원들 당사자한테도 할 수 있고요. 신입사원을 받은 부서의 부서장들, 그리고 신입사원의 OJT를 지도했던 지도 선배들. 그래서 신입사원 당사자, 부서장, 또는 신입사원의 그 OJT를 지도했던 사람, 그리고 신입사원과 같이 근무했던 부서원들, 이들 뭐 만나가지고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겠죠. 주관적인 거. 앞에 이런 부분들은 뭐 객관화될 수도 있는데, 이건 주관적인 의견을 좀 많이 듣겠죠. 그죠? 만나야 되는 거고. 이번 동영상 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인사관리협회에서 특강을 제가 했는데 그때 그 특강했던 내용이 엑기스 되는 것만 다시 여러분이 좀 오픈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입사원 프로그램에 대한 그 접근 방법에 대한 큰 관점에 대한 거를 좀 제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좀 소개한 거고요. 그래서 포인트 부분은 온보딩 프로그램을 했으면 그 결과는 입증해야 된다. 그런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은 인사관리협회 특강, 이건 일회성인 거고, HR 에듀센터, 이걸 운영하는 회사명은 인사드림이에요. 하루짜리, 정확한 7시간짜리 분량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보시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요, 마침 3월 5일날 개설되어 있으니까요,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 온보딩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계속 이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어떤 자료를 저도 찾고 정리되고 할 때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